황사선 도로 주변 지역과 두청로길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토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향후 반도체 고속도로 L2 노선인 백촌 백암 고속화도로와 용인 충주 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계획으로 인해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지역 토지들의 수요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해입니다. 현재 용인 지역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과 구리 사이 72.2km 구간이 개통하면서 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한층 좋아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용인 서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설 도로망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L자 모양으로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 노선과 추가 진행 예정인 고속도로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원삼 SK 하이닉스가 2월 말 착공을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설 주요 도로와 최우선 농어촌 도로는 어디인지, 그리고 철도망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로 인하여 주요 개발 지역은 어디가 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많은 분들이 땅에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급매로 나온 아파트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토지 투자로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문의를 주십니다. 여기서 땅에이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주택 투자가 자전거라면 토지 투자는 오토바이와 같다는 것인데요. 자전거는 배우기가 쉽지만 속도가 붙어도 꾸준히 페달을 발로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가는 반면 오토바이는 배우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술을 익히면 손목으로 악셀 레버를 조금만 당겨도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주택 투자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오르막길을 만나면 더 나아가기 어렵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토지 투자는 오르막길을 만나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땅웨이는 용인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인구는 약 11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현재 교통망이 그 변화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이 힘들다는 것이고, 거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 시스템 반도체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 이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부분입니다. 위 화면 영상을 보시면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위치한 서부 지역은 교통 여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북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은 철도 취약 지역으로 용인시가 이 지역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용인시 전체에 대한 철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현재 용인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 노선에 대한 자료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이북 용인 소식지 294호를 클릭하시면 위 화면 영상에서 보듯 용인시 철도 계획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용인 소식지 285호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이고 5번에서 6번 노선은 확정,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노선은 7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인 일대 추진 중인 5대 핵심 철도망 노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7번 3호선 연장 노선으로 작년 4월 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을 5월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한 계획 노선이며 잠실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화성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용인시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위 화면에서 보듯 고기초등학교 라인으로 해서 신봉지구를 거쳐 서수지 JC 구간으로 빠지는 노선이고, 수지구간 통과역을 2개로 만든다는 것이 용인시 방침입니다. 두 번째 노선은 9번 동백신봉선이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과 성북동, 기흥구 동백동과 부성동을 지나 아북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7km의 12개 역이 신설되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특히 이 노선은 동백역에서 용인 경전철과 이어지고 구성역에서는 분당선과 GTX-A, 성북역에서는 신분당선과 연결됩니다. GTX 용인역 접근성은 물론 기흥구 일대 조성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되는 노선이며, 또한 동백 신봉선은 지난 2023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된 상태로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친 뒤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10번 용인 경전철 연장 노선인데요. 용인 경전철 연장선은 시작점인 기흥역에서 출발해 신갈 오거리와 흥덕 지구를 거쳐 광교 신도시까지 총 6.8km의 길이의 노선입니다. 용인선 광교 연장 구간이며 광교 중앙역 등을 포함해 총 5개 역 신설이 계획됐는데요. 특히 흥덕역에서는 인덕원 동탄선과 만나고 광교 중앙역에서는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선 광교 연장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반영된 상태이지만 수원시 통과 구간 노선을 놓고 협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노선은 15번 동천 이동 신규철도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동천에서 출발, 죽전을 거쳐 기흥구 마북을 지나 용인 첨단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위치한 이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용인 이상식 의원이 이 노선을 가지고 GTX-A 반도체 지선에 대한 공약을 한 노선이며, 이 노선 또한 출발지가 동천이 아닌 구성에서 출발하는 부분만 다르며 총 27.2km 노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8번 경강선 연장 노선입니다.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 광주역에서 출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삼성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과 남사까지 총 37.97km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입니다. 또한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에서 수도권 내륙선 화성 동탄 청주공항과 이어질 수 있고, 광주역에서는 수서 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A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이동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엔 월곡 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강릉까지 오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경강선 용인 연장선은 자체 용역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나온 상태로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철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 화면 영상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좌측 서부지역 도로계획과 우측 동부지역 도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을 위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변 도로 개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타당성 제조사가 면제된 국지도 82호선의 경우 6.8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고,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321호선 또한 5.3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이어지는데요. 각 도로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처음 가동되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 우측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 공사가 올해 2월 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구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용인시 지도를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기점으로 서쪽에는 이번에 개통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반도체 고속도로 L1으로 불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에서 시작해 용인 남사를 지나 안성으로 빠지는 45km 노선입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뚫리면 일대 교통 환경은 크게 개선됩니다. 이동과 남사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며,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민자 사업이 제한된 상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절성 조사에 의해 진행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L2로 명명된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지하화할 새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으로 구성되는 노선입니다.
또한 이 L2로 지정된 세부적인 도로에 대해 알아보면 위 화면에서 보듯 기흥 IC 그리고 북지도 23호선 구간과 연결이 예상되며 북지도 84호선과 연결, 이동 신도시, 위, 대촌, 배감, 고속화 도로와 연결되며 이 도로의 종착지는 SK 하이닉스 가재원리 주차장 부지 주변 지역입니다. 또한 동쪽 지역으로 작년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용인 충주 민자 고속도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도로는 서인구 모연읍에서 포고급 원산면 백안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이면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어려웠던 원산면, 백안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도로를 통해 이천시 SK 하이닉스와 물류 이동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주변 4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는 어디이며 SK 하이닉스 팻 공사 착공으로 유입되는 1만여 명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주요 개발 지역은 어디가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공사 일정에 대한 부분은 오는 2월 1일까지 팻 공장 건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파일 공사는 2월 1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공식은 2월 말에 하는데요. 이에 따른 용인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의회 제288회 경제환경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회의록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식 의원입니다. 위원장 행감에서 말씀했듯이 그래도 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또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출퇴근 및 공사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원삼 지역의 도로가 불보도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빛의 속도로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우리가 그나마 용인 특례시가 재빠르게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듣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용인 시민만 출퇴근하고 움집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성 주변 도시에서도 많이 오가는 교통량이 발생이 되는데 그 클러스터가 이거 국지도 57번선 원삼에서 동부동 마평동이죠. 마평동까지 나오는 도로가 이 계획이라든가 또 지방도 318호 독성리에서 백봉까지 또 보계 원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승인되고 이제 부지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25년 3월 되면은 팹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교통 체증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와 발맞춰서 올해 초부터 그 TF 회의를 통해서 좀 이런 교통 체증이라는 것들을 좀 완화해 보자가 조금 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7호 같은 경우에는 건설 도로가에 도로 6차 계획하고 5차 도로 계획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지금 현재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8호선 역시 그 묵리에서 화길리로 넘어오는 도로도 그 6차 계획하고 5차 도로 계획에다가 이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8호선도 2차선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6차선으로 계획해서 조금 체증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TF 대책 회의에서 이제 복의 원삼로가 25년 12월까지 이제 그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좀 땡겨서 25년 10월 이 정도까지 땡겨서 해서 도로가에서도 우리 용인시 도로가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 토지 소유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보상 좀 협의 시기를 좀 빨리 좀 땡겨가지고 한 25년 3월 4월 정도 됐을 때는 한 3차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이제 25년 10월에서는 4차로로 임시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어진 컨디션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체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가재원리 부근 하나하고 남용인 IC 부분 있는 데다가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 버스를 돌리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좀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처음 시작하면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를 좀 통해서 그 이제 시차 출근제라든지 뭐 유연 근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할 거고요. 또 첨단 공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인원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화면에서 보듯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재원리와 남용인 IC 주변으로 임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과 SK 하이닉스로 진입 가능한 도로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로는 묵리에서 하길루로 넘어오는 318번 도로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용인 IC가 위치한 지역의 도로이며 현재 이 318번 도로를 2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남용인 IC 개통이 2025년 12월로 잡혀있다 보니 이 318번 도로 교통 혼잡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는 용인 중앙동과 동부동에서 원삼 3리로 연결되는 57번 도로가 있는데요. 이 57번 도로 또한 SK 하이닉스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삼면 사무소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교통 혼잡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용인시에서 농어촌도로 7번 황사선 2단계 구간을 계획한다는 부분입니다. 위 3리에서 가재원리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는 노선은 위 화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는 복의 원삼로인데요. 현재 남용인 IC 미개통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차량들은 원삼면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한 양지 IC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원삼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회의록 내용에서도 나와있듯 3월에서 4월엔 3차로로 임시 운영하며 오는 12월에 4차선으로 완공, 개통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네 번째 도로는 대감에서 SK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318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7번 국도에서 두창로 길과 연결되며 이 도로를 통해 공사 인력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안성 북가현리에서 SK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57번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주변 주요 도로 5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땅에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 팩 공사 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에 이에 따른 투자 지역이 어디인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위 영상에서 보듯 현재 남용인 IC에서 SK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318번 도로 주변과 복의 원삼로 주변 지역의 토지 금액은 현재 만만치 않게 올라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57번 도로 다암리에서 가재원리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황사선 도로 주변 지역과 두청로길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토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향후 반도체 고속도로 L2 노선인 백촌 백암 고속화도로와 용인 충주 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계획으로 인해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지역 토지들의 수요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 지역의
도로 상황을 통해 향후 차량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토지 투자에 접목을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통행량의 증가는 곧 유동 인구의 증가이며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 도로 주변 지역이 곧 돈이 되는 지역이란 것입니다. 끝으로 이 지역에 원삼역 개발이 잡힌 부분 또한 SK 하이닉스 개발지에 대한 힌트이며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될 SK 하이닉스 이 일대의 변화를 꼭 주목하시기 바라며 토지 투자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